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화입니다. 자, 일단 투자자들 대부분이 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밸류업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저번 주에 꽤나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9월부터는 밸류업에 대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 쪽에서 10대 그룹을 전부 다 모았어요. 네, 10대 그룹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사실 한 개 그룹, 두 개 그룹 정도는 모아서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10대 그룹을 전부 다 모으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 봐야 몇 년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왔을 때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였을 때 그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방미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때에도 사실 10대 그룹이 전부 다 모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우디든 미국이든 이런 식으로 큰 손을 만날 때에도 이 정도의 발걸음을 하는 쪽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번 주에 투자자로서 꽤나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어떤 간담회냐? 대놓고 해요, 대놓고. 밸류업 참여해라. 밸류업 참여 간담회. 자, 10대 그룹을 모아놓고 한 간담회 이름이 밸류업 참여 간담회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번 정부 쪽에서는 주식시장의 부양을 아마 아젠다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저번 정부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다음 대선에서 놓쳤죠. 다음 대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함으로써 다음 대선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다수의 서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죠? 비트코인은 어떻죠? 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 해피해지는 숫자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식과 비트코인 혹은 주식 부양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버는 쪽에 그런 가족들 혹은 친지들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왜냐하면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진입장벽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 2011년도에도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을 보였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있었죠. 그때 다 같이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부양이 될수록,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기하급수로 늘 것이고, 거기서 턴어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상승 대세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만들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장을 만들 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라던가, 뭐 금투세 유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밸류업, 특히 10대 그룹을 모두 다 모아서, 전부 다 모아서 밸류업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9월부터는 밸류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금융주, 네, 대표적으로는 저희도 말씀드렸죠.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 뭐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아니면 은행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주사,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금융주를 말씀드렸고, 금융주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렸었고요. 주가 상당히 좋죠. 현대해상, 현재는 보합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현대상 제외하고서는 메리츠 금융주주, 키움증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상도 현재 보합권을 그리고 있는데 저 역시나 꽤나 좀 주목해서 지켜보는 것은 맞고요. 이번에는 한화에 대해서, 지주사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공기업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 기업이지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밸류업에 대한 흐름을 보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도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간담회가 진행되자마자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하나갤러리아. 자, 하나갤러리아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순식간에 20%가량 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약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약 3,400만 주,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 중에서 약 17% 이상을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디서? 블록딜을 통해서? 아니죠. 시장에서. 장내에서 약 17.5%에 달하는 그런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 주식을 대폭적으로 줄이고요. 이 물량을 잠금으로써 사실
주가에 대한 그런 우상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과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주가가 약 1200원대였는데 공개 매수 단가, 장내 매수 단가가 1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30% 비싸게 더 매입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은 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갤러리아, 하나 갤러리아뿐만이 아니죠. 사실 다른 기업들, 뭐 하나생명 마찬가지예요. 하나생명은 지금 잠깐 보시면 자 올해 2분기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올해 2분기에는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딱히 좋지가 않았어요.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확대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 증가를 이미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솔루션이라던가 혹은 하나 오션 이런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기미가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워낙에 잘했었죠. 하나 시스템 당연히 잘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정밀 기계라고 해서 이제 기계 쪽에서 혹은 수소 쪽에서 아니면 로봇 쪽에서 뭐 로봇이라던가 수소는 아직은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그다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 같은 경우도 현대 못지않게 SK 못지않게 이런 기계라던가 수소 쪽에서는 괄목할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하나 안에 있는 최첨단 산업들, 뭐 방산 너무 잘하고 있고 보험 너무 잘하고 있죠. 금융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오션과 하나 솔루션 이 두 개의 핵심 사업부가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수소 정도. 기계 정도, 로봇 정도인데 이쪽에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 부각이 된다면 사실 하나 같은 경우는 밸류만 잘 하더라도 꽤나 좋은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 3우비 같은 경우도 뭐 배당은 이미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의 그런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처참한 수준의 그런 배당 수준, 밸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9업 밸류업 시즌에 다가오면서 공기업, 금융주가 뭐 대표적이겠지만 그 외 민간 기업들을 본다면 지주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크게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크게 배당업을 할 수 있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하나에 대해서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죠.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여전히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PBR도 0.2 정도밖에 안 돼요. PBR이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가로 청산을 해도 지금 주주 같은 경우는 주당 대략 한 최소 6만 원 정도, 최소 2배 정도의 수치를 두 배 정도의 현금을 받음으로써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지금 정도면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뿐만 아니라 사실 물론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생명 혹은 하나손해보험 이런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끼고 있죠. 특히 하나손해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손해보험은 예전에 뭐 몇 번 좀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끼고 있고요. 따라서 공격적으로 좀 뭐랄까요 노출도 리스크를 높이고자 한다면 밸류업에 대한 베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보험주들 특히 하나손해보험 뭐 현대해상은 좀 안정적인 편이죠. 하나손해보험 혹은 흥국화재 뭐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현대해상이라던가 아니면 키움증권이라던가 메리츠금융지주 뭐 워낙에 많이 올랐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이런 기업들이 꽤나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시장에서 좀 우려감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솔루션인데 저는 하나솔루션이 내년 정도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상업 주거용은 압도적 1위이고 자 상위권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에요. 뭐 론지라던가 아니면 진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퇴출이 되죠. 이제 적어도 늦어도 내년 정도면 퇴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이런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는 사이클에서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저는 높은 확률로 1등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이미 증설이 완료되고 있고 완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후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하나옵션이 이제 그나마 좀 적자를 보는 혹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사업 보였는데 이쪽에서도 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꼽힐 경우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라던가 뭐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이런 기업들로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수소라던가 혹은 로봇 이런 쪽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밸류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의 비즈니스의 매력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지켜보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병역자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매수매도 내역은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다 말씀드리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 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